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티 스포트라이트 팀에서 그래픽스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김성대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에서 커스텀 렌더 패스를 활용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는데요. 커스텀 렌더 패스라고 하면은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을 수정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은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기능이나 그 프로젝트에 맞는 렌더링 기능을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젠다는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제가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주제에서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커스텀 렌더 패스에 대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커스텀 렌더 패스에 대한 설명만 이해하셔도 이 주제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은 듭니다.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현재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SRP 렌더 파이프라인이 되고 있죠.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 뿐만 아니라 HDIP라고 해서 하이 데피니션 렌더 파이프라인도 있지만,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은 보다 넓은 플랫폼 영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모바일뿐만 아니라 하이엔드 PC급까지 다양하게 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AWRP에서 계승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넓은 플랫폼 영역을 위해서 계속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은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뿐만 아니라 2D나 3D, XR 등으로 모든 종류의 프로젝트에서 제작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티스트 툴인 VFX나 쉐이더 그래프 툴도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렌더링으로 사용될 예정이고요. 지금은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따로 설치를 해줘야지만 사용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에서는 후처리도 지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안티 알리싱이나 뎁스 오브 필드, 모션 블러, 파니니 프로젝션, 블룸, 렌즈 왜곡 등 후처리를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버전으로 기준으로 하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설정한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유니티를 이제 처음에 실행하면은 이제 빈 프로젝트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조그만한 굴을 이제 씬에다 넣어뒀는데요. 다음과 같이 화면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브라우저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고 다음과 같은 메뉴를 들어가서 렌더 파이프라인 에셋을 만들게 되면은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 에셋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에셋을 에디터 프로젝트 세팅에서 에셋을 설정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에서 10 버전도 이제 곧 나오게 될 예정인데요. 여기에서 기능은 뎁스 노멀 패스도 이제 추가될 예정이고, 그리고 스크린 스페이스, 앰비언트 오클루전도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은 계속 진화 중인 것을 로드맵 사이트가 있어요. 현재 같은 링크로 들어가 보시면은 어떻게 지금 개발 중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것을 고려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셔서 로드맵을 보시는 것도 또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에서 커스텀 렌더 패스를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커스텀 렌더 패스를 추가하는 방법을 들어가기 앞서 간단하게 이제 렌더 파이프라인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SRP라고 해서 이제 스크립터블 렌더 파이프라인이잖아요. 그 스크립터블 렌더 파이프라인으로 되어 있고, 또 C# 스크립트로 원하는 코드로 수정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맞게 추가나 수정이 되게 용이하고, 그리고 빠른 개발 속도가 되기도 하죠. 따로 그 스크립트 레이어 단에서 렌더 파이프라인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리고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은 이제 포워드 렌더러를 디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지금 내부에서 저희 쪽에서는 이제 디포트 렌더러를 계속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포트 렌더러는 추후에
추가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렌더러 내부에서 렌더 패스를 이제 매 프레임마다 관리를 하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에 대해 렌더 패스를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C는 이제 좀 많이 익숙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희 유니버설 SRP용 템플릿인데 좀 익숙하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이 템플릿을 가지고 이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템플릿을 통해서 렌더 패스를 프레임 디버거로 확인해 보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맨 처음에는 다른 건 하지 않고 가장 먼저 그림자 처리를 해서 섀도우 맵 패스를 하고 있어요. 섀도우 맵 패스를 다음과 같은 단계대로 순차적으로 하게 되죠. 이 섀도우 맵은 주로 태양빛을 위한 이제 디렉셔널 섀도우 맵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섀도우 맵이 있죠. 두 번째 섀도우 맵은 그 씬에서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스포트라이트에 대한 섀도우 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총 이제 두 개의 렌더 패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컬러 그레이딩이라는 이제 후처리 작업을 하기에 앞서 그 룩업 테이블이라고 하는 LUT를 먼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실시간으로 매번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사물이 이제 렌더링이 될 텐데, 하나하나씩 렌더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물 렌더링이 이제 이제 불투명한 오브젝트죠. 오브젝트의 렌더링이 끝났으면은 그 다음에 렌더 패스는 이제 스카이 렌더 패스라 그래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는요. 스카이를 렌더링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선 티가 잘 안 나는데 미약하게나마 좀 티가 나는 게 있는 게 반투명 오브젝트를 처리하는 패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후처리 한번 하고 그다음에 파이널 포스트 프로세스로 처리하는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이제 간략하게 하나의 슬라이드로 이제 모아봤는데요. 이제 다음과 같이 렌더 패스의 단계가 이루어지면서 하나의 프레임이 이제 렌더링이 되죠. 이 부분은 이제 그래픽스 부분이나 아니면 렌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는 분이시라고 한다면은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에서 렌더 패스를 이제 제가 한번 모아봤는데요. 패키지에서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하고 런타임의 패스라는 폴더를 가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많은 렌더 패스가 있는 걸 좀 볼 수 있어요. 사실 이게 렌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좀 익숙한 분이라면은 이게 그게 많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보기에는 좀 많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저 모든 렌더 패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맞게, 그리고 해당 씬에 맞게, 설정에 맞게 렌더 패스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렌더 패스를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프로그래머 대상이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 이제 코드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각각 렌더 패스에서 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은, 다른 거는 이제 뭐 깊게 준비할 수는 없고 이제 대략적으로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는지 코드에 대해서만 준비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이제 좀 생략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렌더 패스를 쭉쭉쭉쭉 보면은 스크립터블 렌더 패스라는 그 부모 객체로부터 상속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스크립터블 렌더 패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크립터블 렌더 패스도 좀 보면은 함수가 이제 좀 몇 개 보이죠. 이 함수에서 이제 크게 두드러져 보이는 게, 첫 번째는 렌더 타겟에 대해 설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렌더 패스의 이제 실행에 관련된 그 함수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execute라는 함수를 보면 실제 렌더 패스가 실행이 되는, 그러니까 이 렌더 패스가 호출이 되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죠.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execute라는 함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렌더 패스들은 이제 어디에서 다 생성과 관리를 하고 있냐면은 포워드 렌더러라는 이 클래스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쭉쭉쭉 그 렌더 패스들이 되게 많은 것들이 선언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선언이 된 것을 생성을 하고 또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 렌더 패스를 실행하는 것을 최종 담당하는 이제 렌더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포워드 렌더러에서 셋업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셋업이라는 그 함수를 보시면은 이 부분에 대한 이 셋업이라는 함수가 하는 역할은 렌더 패스가 현재 프레임에서 필요한 건지 필요한 것이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필요한 것만 렌더 패스를 큐에다 다 넣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셋업이라는 것도 매번 프레임마다 호출은 되지만 이 셋업이라는 곳에서 그 렌더링을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렌더링 하기 위한 준비 단계의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총 여기서 제가 모든 코드를 준비한 건 아니고 크게 이제 주요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5개의 렌더 패스가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고 렌더 큐에다 넣는지에 대해서 코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메인 라이트 그리고 애디셔널 라이트하고 애디셔널 라이트에 대한 섀도우는 주로 현재는 이제 스포트라이트밖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뎁스 프리패스가 필요할 때에도 이제 뎁스 프리패스를 큐에다 넣어서 실행하게 되고요. 컬러 그레이딩도 필요하다면 똑같이 큐에 이제 넣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에서 보이는 마지막은 오펙 패스는 무조건 들어가게 돼요. 근데 당연한 게 이 렌더링이라는 것이 오펙을 그리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조건을 하지 않고 바로 큐에다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렌더 패스를 제가 아까 이제 그 템플릿에서 어떻게 호출이 되는지 매칭을 해서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 첫 번째는 메인라이트 섀도우가 여부가 된다면 패스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템플릿에도 메인라이트 섀도우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애디셔널 라이트도 똑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뎁스 프리패스는 여기서는 호출이 되고 있지 않았어요. 실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큐에 들어가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컬러 그레이딩도 똑같이 필요하죠. 그래서 컬러 그레이딩도 필요하기 때문에 컬러 그레이딩 렌더 패스가 호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간략하게 나와 있는 코드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오펙 오브젝트 렌더링도 실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스크립터블 렌더 패스에서는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이라는 먼저 가장 메인으로 감싸고 있는 클래스가 있죠. 그 클래스 안에서 포워드 렌더러라는 렌더러 객체를 실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실행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포워드 렌더러의 셋업, 두 번째는 포워드 렌더러의 이스큐트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부분은 포워드 렌더러의 셋업이 됩니다. 그래서 렌더 패스가 어떤 것이 실행이 될지를 셋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큐트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렌더 패스를 구성할 거예요. 실행할 렌더 패스를 구성할. 그 다음 거는 렌더 패스를 이제 구성된 것들을 실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모든 코드를 다 준비할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좀 많이 간략하게 다 쳐냈어요. 그래서 보시면 execute 블럭이라 그래서 총 4개의 블럭을 군집으로 나눠서 그 군집에 포함되어 있는 렌더 패스들끼리 실행을 하게 되고 있는 것을 코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렌더 패스, 그러니까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에서 렌더 패스인데, 이제 모든 프로젝트가 그렇다시피 있는 거에서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추가적인 기능을 이제 개발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수정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이제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은 이제 스크립터블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수정이 되게 용이하지만, 그래도 수정을 하지 않고 뭔가 새로운 기능을 넣거나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부분도 한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도 고민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프로젝트에 맞게 코드는 수정해야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먼저 커스터마이징을 하기 전에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또 한번 해보시고 이것이 검토도 해보고 난 다음에
직접 코드를 한번 수정해 보시는 것을 이제 추천해 드립니다.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게 이제 되게 고민된 게 이제 있잖아요. 유니티를 만약에 새로운 버전을 업데이트를 했으면은 새 버전의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이 업데이트가 되는데 여기에 버그 수정이나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경우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수정했었던 코드하고의 충돌 가능성이 충분히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업데이트 할 때마다 그 컨플릭트 난 거에 대해서 인티그레이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쉽게 업데이트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되고, 그렇다고 버그 수정이 된 거거나 새로 추가된 기능을 사용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업데이트라는 것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징, 그러니까 새로운 기능이나 이제 렌더링 기능을 추가하기 직전에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에서 제공하는 또 하나의 기능, 렌더러 피처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커스텀 렌더 패스라고 했지만 사실 이 기능에 대한 정식적인 명칭은 렌더러 피처가 돼요. 렌더러 피처를 만들고 그 렌더러 피처 안에 렌더 패스를 구성하게 되고, 그거를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에 넣게 되면은 여러분이 만드신 그 렌더러 피처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렌더러 피처에 대해서 한번 존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려고 봤는데요. 일단 이름은 스크립터블 렌더러 피처가 되겠습니다. 스크립터블 렌더러 피처는 추상 클래스가 되고요. 보시는, 이것도 좀 간략하게 준비는 해왔지만 실제로 코드를 보시면은 되게 몇 개 없어요. 몇 줄 안 되고, 그리고 크게 이제 두 가지, create하고 add render passes라는 이 함수를 오버레딩만 하고 그 안에서만 여러분이 원하시는 패스를 설정 및 구성을 하게 됩니다. 구성을 하시면 돼요. 그 스크립터블 렌더러 피처라는 추상 클래스가 있기도 하지만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에서는 이 렌더러 피처를 사용하고 있는 하나의 그 기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렌더러 오브젝트라는 건데, 오브젝트를 그리는 거죠. 뭐 이름 그대로요. 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먼저 해드리자면은, 오브젝트를 그냥 그리는 건데, 기존에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렌더 패스를 통해서 오브젝트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오브젝트를 그리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렌더러 피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렌더 오브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크리에이트가 있고, add 렌더 패스를 보시면은 이 렌더러 인큐 패스라는 이 함수가 있죠. 이 함수가 되게 익숙하죠. 앞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다시피 포드 렌더러 셋업 함수에 각각의 패스마다 큐에다 넣는 이 함수랑 똑같은 함수가 돼요. 여기서는 렌더러를 이제 이 함수에서 받아오기 때문에 렌더러의 인큐 패스를 이제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워드 렌더러 셋업에서 제가 코드 부분을 준비한 거에서 그 윗부분에 보시면은 패스를 추가하는 또 다른 코스가 있어요. 이게 렌더 피처를 통해서 패스를 추가하는 부분인데, 렌더 피처가 추가가 된 것만큼 거기 안에서 렌더 패스를, 또 다수의 렌더 패스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코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되죠. 기존에는 포워드 렌더러의 셋업, 그 다음에 포워드 렌더러의 execute가 있다면은 포워드 렌더러 셋업 안에 또 스크립터블 렌더러 피처에 add 렌더 패스도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코드가 이제 동작을 하겠죠. 그러면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은 포워드 렌더러 셋업은 빌트인 렌더 패스들을 추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렌더 피처에 있는 패스들은 스크립터블 렌더 피처에 있는 add 렌더 패스 함수를 통해서 추가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렌더 패스들 실행하는 부분은 똑같이 있어요. 왜냐하면 Q에는 들어가 있는 것들만 실행만 하면 되기 때문에, Q에 들어가 있는 렌더 패스에 execute 함수만 호출하면 되기 때문에 그 렌더 패스 execute에서는 특별하게 추가적으로 할 필요는 없죠. 그러면 이제 렌더러 피처를 이용한 렌더의 오브젝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던 특정 오브젝트만 따로 그리고 싶을 때,
그러니까 렌더 오펙이라는 패스 말고 내가 원하는 그리고 따로 선별한 오브젝트만 패스를 따로 이제 그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주요 캐릭터가 될 수 있겠죠. 뭐 주인공 캐릭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특별 연출을 위해서 새로 이제 패스를 따가지고 만들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 렌더 오브젝트를 써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렌더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빌트인 렌더 피처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렌더 피처가 지금 내부에서도 렌더러 피처를 통해서 좀 몇 개의 기능을 계속 이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빌트인이라고 말을 했었고, 이제 여러분이 만드시는 거면 이제 커스텀이든 이제 그런 렌더 피처가 되겠죠. 그리고 현재는 렌더러 피처에서는 이제 포워드 렌더링을 현재 작동을 하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한 거겠지만 렌더 패스의 순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렌더링과 대상 설정도 당연히 가능해야 되고요. 그 말은 이제 오브젝트에 이제 마스킹도 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렌더 오브젝트를 어떻게 추가하냐면은,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 에셋을 만들게 되면은 에셋이 크게 두 가지가 되죠. 렌더 파이프라인 에셋하고 렌더러 에셋이 있게 됩니다. 그 렌더러 에셋을 선택을 해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맨 아래 인스펙터의 맨 아래 이제 Add 렌더러 피처를 선택을 하시고, 그 안에 렌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면은 렌더 오브젝트에 렌더러 피처가 추가된 것을 이제 다음 인스펙터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테스트를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이메일 머터리얼을 만들었어요. 이름은 이제 레드 오브젝트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하면 이제 확실히 좀 구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이름도 레드 오브젝트고 이제 색깔도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렌더 오브젝트, 렌더러 피처 인스펙터에 있는 렌더 오브젝트에 그 머터리얼을 이제 오버레이딩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다가 레드 오브젝트라는 머터리얼을 오버레이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물 이제 레이어 마스크는 이제 모두 에브리띵이라고 해서 이제 모든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일단은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프레임 디버거로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new render object라는 패스가 렌더 오펙 다음에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왜 new render object라고 하냐면은 여기에 보시면 맨 위쪽에 상단에 보시면은 이름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렌더 캐릭터로 바꾸게 되면은 이 부분의 이름도 렌더 캐릭터로 바꾸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프로젝트에 맞게, 그리고 원하는 그 렌더 패스에 맞게 이름을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어 마스크를 제가 레드라는 것을 추가를 해보고, 그 다음에 레드라는 레이어 마스크가 된 애들만 오브젝트를 렌더링을 해보기 위해서 레드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렌더 오브젝트, 그러니까 렌더러 피처의 렌더 오브젝트의 오브젝트 대상을 레드로 바꿨더니 이제 다음과 같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왼쪽에는 이제 렌더 오브젝트라는 렌더러 피처로 렌더링한 결과고요. 오른쪽은 이제 기존의 이제 빌트인 렌더 패스인 렌더 오펙으로 렌더링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렌더 패스 위치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애프터 렌더 오펙인데, 저는 애프터에서 비포 렌더링 오펙으로 변경했었습니다. 변경해보니까 렌더 오펙 이전에 되어 있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요. 기존 패스들 수정 없이 이제 새로운 패스가 추가가 가능하겠죠. 렌더 오브젝트에 대한 이제 좀 더 많은 샘플도 저희가 준비도 했어요. 지금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 FPS의 이제 총 부분하고 캐릭터 아웃라인, 그리고 가려진 캐릭터가 가려진 게 아니라 이렇게 좀 희미하게 파란색으로 보여줄 수 있게 이 렌더 기능을 렌더러 피처인 렌더 오브젝트로 구현을 한 샘플들이고요. 이 링크로 가보시면은 좀 더 이제 많은 샘플을 볼 수 있고, 제가 준비한 이 부분을 통해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RP가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 10 버전에서는 스크린 스페이스 앰비언트 오클루전이 추가가 이제 될 예정인데,
이거를 이제 기존 빌트인 렌더 패스 방식으로 구현한 것이 아니라 렌더러 패스로 이제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스크린 스페이스 이제 SSAO라고 하죠. SSAO에 대해서 잠깐 한번 코드를 보면은 이제 이것도 이제 간략하게 좀 준비를 해왔는데 코드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요. 렌더 패스를 선언하는 부분 보이시죠? 그리고 렌더 패스를 생성하는 부분, 그리고 렌더 패스의 이벤트 설정인데 이거는 이제 렌더 아까 이제 설명한 렌더 패스의 위치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렌더 패스가 추가가 되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add 렌더 패스스 함수에서 렌더러 인큐 패스를 통해서 렌더 패스 큐에 추가를 하게 되죠. 렌더러 피처의 구현은 스크린 스페이스 앰비언트 오클루전 현재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던 모습 혹은 렌더 오브젝트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참고해서 구현을 직접 해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구현해야 될 부분은 크게 두 가지죠. 이제 스크립터블 렌더러 피처 객체를 상속받는 거하고, 그 다음에 스크립터블 렌더 패스를 상속받는 거. 이 상속을 받은 다음에 각각의 이제 렌더 패스를 선언과 생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렌더러 피처에서 만드신 렌더 패스를 패스큐에 추가하는 것까지만 하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거는 제가 렌더러 피처에 대해서 렌더러 피처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이 하시는 프로젝트에 맞게 렌더링 기능을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검토해야 될 부분은 무조건 스크립터블 가능한 렌더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먼저 코드를 건드리기라기보다는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코드에 대해서 좀 분석도 해보고 프로젝트에 맞게 어떻게 하면은 렌더링 기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뭐 버그나 아니면은 이제 기능을 추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당연히 그 코드를 수정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코드를 그렇게 바로 수정을 하게 되면은 좀 업데이트할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코드를 수정하기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렌더러 피처 기능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사용을 해 보시면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이거를 좀 제가 하는 이제 프로젝트도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제 개인 연구를 할 때도 렌더러 피처를 활용해서 한 것도 좀 사례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 이제 하나라도 또 준비를 해봤는데, 그걸 해보면 느끼는 것이 생각보다 렌더러 피처가 되게 좀 자율성이 일단 있어요. 일단 크게 뭐 렌더 패스라는 것이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이 스크립터블 렌더 패스라는 것으로 구분을 해놔서 객체를 제공을 해서 그 객체를 상속을 받아서 렌더 패스를 구성할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기능을 이제 좀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렌더 패스가요. 제가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설명은 여기까지만 이해하셔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제가 다른 기능 구현해 본 거에 대한 설명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는 게 조금 저는 좀 고민도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좀 렌더러 피처를 활용해서 한 기능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기능만 자체만으로도 좀 따로 이렇게 설명하기에도 따로 세션이 필요할 정도로 굉장히 좀 양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제가 좀 이 부분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좀 설명을 더 하기에는 좀 준비가 좀 부족해가지고 이제 뒤에다가 좀 붙여서 렌더러 피처를 활용해서 했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감안을 하시고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설명이 좀 생략이 많이 중간에 될 거예요. 그냥 어떻게 제가 고려해서 어떤 식으로 구현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만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그리고 다소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제 플래닛ary 앰모스피어라고 해서 행성의 그 대기를 렌더링 하는 부분을 렌더러 피처를 한번 구현해 봤어요. 했을 때 실제로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가능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어서 따로 이제 하고 있었던 걸 렌더러 피처에다 구현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이 작동하고 있는데 하면서도 느낀 게 아직도 이제 좀 개선돼야 될 부분도 좀 있구나라는 것도 좀 느끼게 됐었던 순간입니다. 플래네터리 앰모스피어에 대해서 소개라고 했는데 사실 뭐 이렇게 거창한 건 아니고 이제 뭐 스카이나 이제 지구의 대기를 대해서 렌더링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는 그동안 되게 많이 되어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정형화가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행성에 대한 앰모스피어라고 그냥 제가 이름만 갖다 붙인 거고요. 행성의 대기 효과 렌더링을 하는 이제 렌더러 피처죠. 그래서 레이 마칭을 이용한 솔루션이고요. 레이 마칭이라는 것은 들어보신 분은 이제 딱 어떤 건지는 아실 거예요. 볼륨메트리 렌더링을 할 때는 레이 마칭 이용해서 렌더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내부에 이제 제가 여기서 구현한 것 중에서 대기의 효과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란이 두 가지가 있는데 레일리 산란하고 미산란이 있고요. 또 이런 볼륨메트리 렌더링 같은 경우는 계산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대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광범위한 스케일을 렌더링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하는 건 아니고 아주 간략하게 이제 축약돼서 근사화치로 해놓은 것을 룩업 테이블에 미리 집어넣고 또 그거를 통해서 행성의 대기를 렌더링하는 부분입니다. 좀 아직 제가 계속 연구하는 중이라서 구름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네, 플래네터리 앰모스피어에서는 매지 대 매지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레이 마칭이 필요하고요. 그 레이 마칭을 할 때 그 LT나 혹은 RT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레데티브 혹은 라이트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이라고 해서 이 솔루션, 이 수식이 필요한데 이 수식을 풀기 위해서 레이 마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지 대 매지라고 해서 미디어 투 미디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레이 트레이싱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레이 트레이싱은 면 대 면으로 하는데 그 면 대 면으로 라이팅을 계산할 때 중간에 이제 뭔가 연기나 그 수증기나 이런 것이 있잖아요. 저희가 사는 공간에는 그 부분을 어떻게 계산을 해서 렌더링 할지에 대해서 필요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미디어 투 미디어라고 해서 매지 대 매지 솔루션인 레이 마칭을 솔루션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 시뮬레이션에서 앞에서 잠깐 이제 언급한 레일리 산란하고 미산란이 있죠. 저는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이제 레일리 산란은 이제 산소나 질소 같은 실제 빛의 파장보다 작은 입자 대상으로 산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산란이라고 하는 거는 빛의 파장과 비슷한 그러니까 수증기나 먼지 대상으로 산란이 나는 이제 수증기나 먼지도 어떻게 보면 구름의 요소기도 하겠죠. 그래서 구름은 레일리 산란이라기보다는 이제 미산란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레일리 산란의 특징은 또 이제 방향성이 낮다라고 해서 아이소트로피라고도 하고요. 미산란은 방향성이 좀 높아서 어나이소트로피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그러니까 레일리 산란의 특징이에요. 레일리 산란은 크게 이제 쉽게 설명해 드리면 반사 모델에서 램버트 디퓨즈 리플렉션이라고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어디를 봐도 그 빛이 분포되는 양이 크게 다르지 않다. 대신에 미산란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높다라는 거는 특정 방향이 산란이 되는 그 분포도가 높다라고 하면은 약간 비슷하게 생각이 드는 게 스페큘러 리플렉션하고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레일리 산란이 또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하늘이 푸르잖아요. 이게 푸른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분이에요. 레일리라는 분이 그 물리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하늘이 푸른 거에 대한 설명을 레일리 산란을 통해서 이제 증명하게 됐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붉은색은 이제 저주파 파장인데 저주파 파장은 좀 더 멀리까지 도달이 되고요. 그리고 푸른색인 고주파 파장은 쉽게 산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들어오기 전에 산란이 되기 때문에 하늘이 푸르게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면대면이 아니라 면대면은 레이트레이싱으로만도 충분해요.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빛이 있으면은 반사하고 내 눈에 들어오면 끝납니다. 근데 만약에 중간에 수증기가 있으면 어떡할까요? 공기 중에 이제 매질이 있다면 먼지, 수증기가 있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레이 마칭이라고 해서 그냥 점점점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시면은 그 원래 빛으로 계산한다고 하면은 한 번에 빛으로 눈에 들어오는 것만 계산하면 되지만
그 공간의 일정 간격으로 점진적으로 샘플링해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림에서는 7개의 샘플이 있죠. 그러니까 총 8개의 샘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면에 있는 샘플 하나, 내 눈에 들어오는 그 공기 중에 있는 거 또 7개, 그러니까 총 8개가 되겠죠. 근데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계산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정 간격마다 빛이 산란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연기 같은 경우는 주로 산란보다는 흡수가 많이 되죠. 그래서 흡수도 같이 고려를 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란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싱글 스캐터링이라 그래서 이게 굳이 비유하자면은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에서 디렉트 라이팅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로 그 대기 중에 있는 미디어와 산란이 일으키고 바로 내 눈에 들어온다는 부분을 싱글 스캐터링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멀티플 스캐터링은 이제 저녁 조명의 이제 인다이렉트 라이팅과 비슷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 눈에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산란을 거치고, 그러니까 2번의 이상의 산란 이벤트, 스캐터링 이벤트를 거치고 내 눈에 들어온다라고 내 눈에 들어오는 부분을 멀티플 스캐터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만 봐도 계산은 굉장히 많은데, 그럼 행성에서는 어떻게 행성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는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행성의 특징이 있어요. 구형이죠. 그래서 빛의 차폐 거리를 굉장히 대규모이기 때문에 차폐를 단순화할 수 있어요. 즉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지형의 굴곡을 무시하고 구형으로만 간주를 하고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형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 간단하게 나오겠죠. 뭐 원의 방정식도 하나로 그냥 계산을 해서 쓸 수 있고, 지형의 굴곡이나 이런 오클루전 처리도 다 무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행성은 또 좌우가 대칭이에요. 그래서 180도만 고려하고 그 다음에 반대 각도를 계산해야 될 때는 그냥 대칭을 이용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행성 대기에서 이제 영역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계산하는 영역, 아까 제가 룩업 테이블 부분에 언급을 했는데, 미리 계산하는 영역과 그리고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영역, 이 두 가지로 나눠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미리 계산이라고 한다는 것은 룩업 테이블로 만든다는 건데, 룩업 테이블은 이제 또 하나 이제 텍스처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리 계산을 하고 담아둔 텍스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텍스처이기 때문에 X나 Y축이 미리 계산된 그 값들의 이제 매개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D 룩업 테이블이 되고요. 전 여기서 앵글과 파라미터는 이제 앵글과 하이트, 높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 위치가 높이로 끝나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 행성이라는 것이 원이기 때문에 행성의 위치라고 굳이 계산 안 하고 높이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이제 빛이 들어오게 되겠죠.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대기를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빛이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빛이 감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이 감소가 되는 부분을 미리 계산을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룩업 테이블로 되게 되는데, 이제 이 Y축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빛에 입사되는 각도가 돼요. 얼만큼 입사가 되는 각도고, 그 다음에 X축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 위치가 됐는데, 여기서 위치라고 해봐야 그 높이 값이 되겠죠. 그럼 이 높이와 각도 두 가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현재 태양의 방향이 어디고 내 위치가 어디다라고 한다면은 그 태양의 위치와 태양의 방향과 내 위치를 통해서 룩업 테이블에 쓸 빛의 각도와 그리고 높이 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 계산한 값을 통해서 이 룩업 테이블의 값을 가져오면은 이 값이 현재 내가 있는 위치에 들어온 빛이 됩니다. 왜냐하면 감소가 된 것을 룩업 테이블로 저장했기 때문에요. 이 검은색으로 된 부분은 빛이 감소가 완전히 돼서 없어져 버리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차폐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구형이기 때문에 차폐가 되면은 왜냐하면 반대쪽에서 들어오는 부분, 그러니까 밤은 빛이 들어오지 않게 되잖아요. 밤은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저 검은색 부분은 차폐되는 영역까지 다 고려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멀티플 스캐터링은 이제 대기에서 들어오면은 싱글 스캐터링은 일단 실시간으로 계산하고요. 멀티플
멀티플 스캐터링만 미리 계산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결과인데 얘도 똑같이 파라미터는 빛이 입사하는 각도, 태양이 얼마큼 입사하게 되는 각도에 따라서 멀티플 스캐터링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높이마다 다 각각의 그 계산하고 테이블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이게 빨간색은 이제 이 캐릭터가 그 해당 어느 한쪽 방향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됐을 때 그 스텝마다 샘플링을 하게 돼요. 샘플링을 하게 되는 부분마다 미리 계산된 저 룩업 테이블로 계산된 빛을 입사를 시키게 됩니다. 좀 이것만 하게 되면은 지금의 모습은 싱글 스캐터링을 리얼타임으로 계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 태양은 이제 미리 계산된 것으로 통해서 계산하게 되고요. 그래서 실시간과 프리컴퓨트가 된 LUT를 통해서 지금 모습은 싱글 스캐터링을 계산된 과정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멀티플도 이제 똑같이 그 룩업 테이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룩업 테이블에 있는 그 텍스처를 샘플링 해 와가지고 그 레이 마칭 스텝에다가 계산을 하게 되면은 최종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렌더 패스를 총 3가지로 했습니다. 프리컴퓨트 룩업 테이블 LUT 패스하고 레이 마칭 앰모스피어 패스하고 리조브 패스인데 프리컴퓨터는 이제 앞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룩업 테이블 계산하는 부분이고 레이 마칭은 이제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영역, 그러니까 최종 계산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룩업 테이블까지 같이 가져와서 계산하는 부분이고요. 리조브는 이제 계산한 것을 카메라 컬러 텍스처에다가 카피를 하는 패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총 3가지로 구성하게 됐고요. 렌더러 피처는 모든 것들을 다 코드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대략 똑같이 렌더 패스를 선언, 생성하고 거기에 맞춰서 렌더러에다가 넣었습니다. 룩업 테이블에서는 그냥 이런 식으로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프리컴퓨트를 하고요. 그 레이 마칭도 레이 마칭에 맞게. 여기서 이제 그 룩업 테이블을 저는 내부에서 두 가지 종류로 준비했어요. 이제 압축되어 있는 룩업 테이블 하나, 혹은 압축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압축이 되어 있지 않기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앞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레일리 산란하고 미산란이 있다고 했잖아요. 레일리 산란과 미산란을 2개 다 저장해 둔 룩업 테이블, 그래서 총 2개 룩업 테이블. 이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룩업 테이블을 하나짜리로 쓰는 게 더 빠르겠죠. 그리고 최종 카메라에다가 블리트 함수를 통해서 복사를 하게 됩니다. 렌더 패스를 보시면은 첫 번째 지금 한 4개 정도인데 이 4개 렌더 패스를 렌더 그 프리컴퓨터 룩업 테이블 패스에서 호출을 해서 처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이 마칭 앰모스피어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렌더링 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데모 시연입니다. 구현을 한 거에 대한 중간 결과인데 태양에 이제 석양이 지면서 해가 뜨는 거죠. 해가 지고 그리고 스무스하게 방향을 바꾸면 다음과 같이 보게 되고요. 저 태양 부분에 위치한 부분이 약간 뿌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온 이유는 제가 태양을 아직 렌더링을 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태양이 없는 상태고요. 빛만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럼 저렇게 뿌옇게 둥그렇게 나오는 거는 어떤 원리로 나오는 거냐면은 미스캐터링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미스캐터링은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다시피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방향에 맞게 변화가 좀 큰 부분이 두드러지게 나오게 됩니다. 저거는 또 헤일로라고도 하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게 하나의 큰 거대한 행성이기 때문에 이제 좀 우주라고 이제 이 공간은 우주라고 생각을 하고 얘가 우주를 이렇게 비행한다고 하면은 지구가 실제로 이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지형도 없고 그냥 대기만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대기가 다음과 같이 렌더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면에 가까운 데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좀 멋있는 연출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아직은 일단 대기 쪽만 구현을 한 거라서 좀 결과가 대기만 나오고 구름이 없고 태양도 없고 되게 초라한 모습입니다. 제가 플래닛들의 앰모스피어를 구현하면서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 렌더러 피처가 생각보다 좀 높은 자율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게 뭐 엄격하게 이 렌더러 피처가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스크립터블 렌더 패스라는 부모 클래스를 통해서 상속을 받고 그 안에서 원하는 여러분이 원하는 렌더 패스를 구성해서 렌더링을 만들면 되고요. 근데 하면서 이제 아직 개선해야 될 점도 좀 눈에 보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다른 렌더러 피처들 간에 뭔가 통신을 해야 된다는 게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게 딱히 내가 뭐 다른 렌더러 피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제가 있다,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현재 내가 구현하고 있는 그 렌더러 피처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이 어떻게 될지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아무튼 이 부분은 좀 통신이 어렵다라는 부분도 좀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뎁스가 필요할 때 추가적인 작업이 좀 필요하게 돼요. 왜냐면은 현재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에서 뎁스 프리패스가 특정한 경우 아니면 다 켜지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렌더 뎁스 프리패스가 필요해서 뎁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뎁스 프리패스가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어떠한 인풋이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뎁스라는 인풋이 필요합니다. 혹은 노멀이라는 인풋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 얻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현재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 10버전에서는 10버전이나 그 이후 버전에서는 지금 저희 내부에서는 그런 인풋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SSAO도 기능에 따라서는 뎁스만 필요한 기능이 될 때도 있고 뎁스 노멀이 둘 다 필요한 기능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 SSAO에서 옵션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은 나는 뎁스만 필요해. 나는 뎁스 노멀 둘 다 필요해. 라는 것을 요청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10버전에서는 이제 해결될 예정이에요. 이제 그 이후부터는 저는 뎁스가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인풋을 요청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여러분이 구현하시는 렌더러 피처 안에서 뎁스를 요청을 명시를 하고 그 다음에 뎁스를 얻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뎁스 프리패스를 강제로 키게 만들어야지만 뎁스를 얻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최악의 경우는 스크립트 단에서 수정을 해야지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곧 금방 해결된 버전이 업데이트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좀 이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을 사용하게 되고 또 그 여러분 프로젝트에 맞는 렌더 패스도 추가적으로 구성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